안녕하세요. 박보입니다. 대학 입시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입시 한라인, 입시 정보 4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진로 진학 분야에서 이제 EBS 대표 강사이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많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진행을 맡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진행보다는 제가 이제 게스트로 오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네. 그래서 EBS 최고의 미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바이아로 봄입니다. 봄 박범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정보를 정말 많이 전해주실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네. 편안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정보 주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시 한라인, 입시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2017)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한라인 입시 정보 진행을 맡은 박보비입니다. 네, 오늘 입시 한라인의 주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내용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주시려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늘 입시 한라인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김성길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숭덕여고에서 유성호 선생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덕여자고등학교 유성호입니다. 오늘 주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예. 일단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큰 그림의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선생님. 예. 과거의 입시 전형을 보면 뭐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수능 성적처럼 네. 수치화된 어떤 자료로 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에 처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보다는 학생의 어떤 다양한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그 평가 요소가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네. 그 아이의 어떤 무슨 뭐 내신 성적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열정과 잠재력 또 성장 학생은 많이 가능성 힘들어졌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이제 이런 전형이 네. 종합전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많이 변했어요. 몇 년 전하고 많이 변했는데요. 유성호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학교 현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은 학생들이 액티브해지고 긍정적이고 활달해졌습니다. 네.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는 좀 못 느꼈습니다만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한 지 3년째 들어가니까 네.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학생들이 진로를 빨리 설정하고 그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뛰어들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즘 신학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아리를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동아리를 수동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동아리를 찾아다니는 현상이 있겠고 그것을 조정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요즘. 동아리 담당 교사인데요. 그러시죠. 예. 하루에 정말 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정말 예. 이런 변화를 체감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학교로 옮기셔갖고 여학교로 가셨는데 예. 아마 다를 거예요 네, 분위기가. 남학교 20년 있다가 여학교 처음 갔습니다. 좋으셔가지고 좋으셔서 애들 참 이쁩니다. 네. 예전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원서 쓰기 전까지는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능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점수가 나오면
점수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학과를 이렇게 네. 결정을 했다면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한다는 네. 거죠. 미리 그렇죠. 고민해서 이제 어떤 학과를 가야 할까. 그런 연계선상으로 본다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개설을 하면 아이가 동아리에 이제 지원을 하고 네. 경쟁이 되면 가위바위보, 뭘 했죠?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네. 이제 그 동아리를 가입을 하게 되고 네. 진학생은 이제 그냥 다른 다른 동아리 동아리 가더라도 그냥 가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팔짱가부다. 네. 이게 나의 동아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네. 돼서 자기가 이제 의 학과에 맞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서로 그 동아리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뜻맞는 아이들끼리 만들죠. 예, 만들죠. 3명 내지 5명 만들어서 자율동아리 형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전형이 갖다 준 어떠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현장은 사실 보면 네. 선생님들 편에서는 힘들어요. 아, 그럼요. 아시겠지만. 네, 저 그렇지만 많이 어느 힘들어요. 면에서는 또 신명도 납니다. 네. 예전엔 아이들이 수동적이었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보람도 있고 힘들지만은 네. 근데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져온 이런 긍정적인 변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다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2007년에 이제 시범 실시로 이게 네. 시작이 된 것이고요. 2008년부터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은 그 미비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주질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뽑는 인원이 막 늘어나게 되었고요. 네. 지금 2017 그 전형을 보면 예,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금 수시와 정시 표가 이렇게 네. 나타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이 사실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네. 2017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단위의 20.3%거든요. 그래서 네. 약 7만 2천 명 정도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고 있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렇죠. 것으로 작년보다는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늘게 된 거죠. 대학별로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조금 전에 그 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네. 그래도 여전히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통해 봤었을 때 그러네요. 교과 2배 전형이 정도? 많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이 대학별로 나눠 봤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위력이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소재 대학들만 놓고 봤었을 때 그렇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서울 소재의 15개 대학을 놓고 대교협에서 발표한 인원을 정리해서 보면은 수시에서 34%를 갖다가 15개 대학이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외의 전형들, 논술이라든가 교과 전형이라든가 특기자 전형을 다 합친 인원보다도 비율보다도 더 많이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정리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15개 대학 정도를 노려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네. 종합 전형의 비중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한 20.3% 정도가 네. 되지만 그 수도권. 20%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큰 비중으로 뽑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도권 쪽에 있는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만 하더라도 네. 벌써 종합 전형으로 100%를 수시에서 선발하잖아요. 네. 중앙대학이라든가 경희대학이라든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인원, 수시와 정시를 합친 전체 모집 인원의 40% 이상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종합전형이 늘어나고 있지만 벌써 큰 비중을 주요 대학들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이 입시를 끌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많아질 텐데 또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 많은 인원들을 뽑아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고민이 같아요. 되겠죠. 사실은 인원이 늘어나면서 대학에서는 양날의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지만 종합전형으로 뽑는 것이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네. 어울려서 대학에 들어와서 적응도가 높아지지만 하지만 대학에서는 선발을 할 수 있는 풀이 네.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으로 뽑는 과정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게 보통인데 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면접 전형을 쓰지 못하고 서류 100% 전형과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우리 김 선생님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학생부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아시겠지만은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신경이나 썼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신뢰성을 갖다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학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부를 적을 때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또 이 전형을 보면 전형의 선발만 가지고 본다면 이건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명을 선발하는데 많은 인원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달라붙어서 그걸 맞아요.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전형보다는 뭐 논술 전형이나 수능으로 뽑는 전형이 어쩌면 뽑기에는 편한 전형이라고 볼 수는 있죠. 아, 네. 네. 대학들도 이제 각자의 기준을 세워서 아주 치밀하게 전형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할 텐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되는지 이 유형별로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기본의 어떤 형태를 본다면 이 1단계를 서류 종합 평가를 네. 뽑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네. 뽑는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빼는 네. 이런 전형이 아주 기본이라고 보시면 그게 되겠 기본 예, 틀. 예, 기본 그러면 틀입니다. 학생부, 면접, 네. 수능 최저 없는. 네. 그게 기본이죠. 네. 근데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에 면접을 보는데 수능 최저를 걸은 대학이 이제 일부가 있습니다. 네.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를 걸어놨고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죠. 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형하는 방법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최저를 갖다가 걸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합전형 생기죠. 형태로는 최저를 넣는 것은 이제 의미는 상실이다. 뭐 그건 맞는 얘기고요. 학교 하지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 많은 인원을 네. 다 뽑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거놓고 해도 그 아이들 평가하기 어려운데 최저를 빼버리면 이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최저를 좀 걸어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대학을 뺀 대다수 많은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뺐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네. 또 그것을 면접으로 평가받는 이런 식으로 가는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수능 최저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는 이제 모습 그런데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학생부하고 이제 면접이잖아요 중심은. 그렇죠. 근데 면접을 모든 대학에서 다 실시하는 건가? 이게 가능은 한가요? 앞에서도 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치를 수 있는 교수나 그렇죠. 입학사정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서류를 통해서나 혹은 뭐 여타 다른 방법으로서 면접 없이 치르는 전형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류만 하는 서류 100%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네네네.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성균관 대학이라든가 혹은 서강대학이 있는데 네. 성균관 네. 대학의 성균 인재나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입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없이 선발을 하거든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학생부하고 자소서하고 추천서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최근의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네. 특이하게도 자기소개서 없잖아요. 네. 그죠? 추천서도 없잖아요. 학생부만을 가지고 서류 100% 전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대학들이 더 있긴 있습니다. 서류로 평가하는 대학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한 부분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또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자기소개서 소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면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진 역량이나 그렇죠. 잠재력을 사실 평가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학이 서류 100%를 뽑는다는 것은 그 면접을 하지 않고 뽑는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서류 부분이 애가 1, 2학년 때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네.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면접을 좀 해주는 것이 이 전형에서는 맞는 전형이라고 봅니다. 그 저희 네. 학교에는 근데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이게 면접이 너무 막 떨고 막 네. 이랬는데 이 전형 때문에 합격했어요. 예, 그런 학생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학생부하고 면접이 기본인데 면접이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수능 최저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안 걸리는 안 걸리는 경우가 경우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이제 안 네, 걸리는 경우가 근데 그렇죠. 이게 또 가혹한 것 같은 것이 교과가 또 붙는다면서요. 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네. 근데 대학에 따라서 이제 네. 전형 방법을 설계할 때 종합평가와 면접으로 가는데 면접을 볼 만한 뭐 여건이 안 된다든지 네. 하다면 면접을 빼고 최저를 걸어서 네. 보완하는 식으로 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류 종합 평가를 하더라도 그 지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이 서류 종합 평가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그 교과 내신 성적을 같이 네, 보는 거죠. 네. 내신 플러스 서류로 걸고 거기에 이제 면접으로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면접을 전천으로 빼고 뽑는 거예요. 전천으로. 하는 그런 전형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김 선생님이 지적하셨지만은 네. 교과와 함께 뽑는 종합전형은 사실상 종합전형의
분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과 성적을 60%를 섞어서 정량적으로 네. 그리고 비교과를 갖다가 40% 섞는 이 전형을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교과 전형을 네, 네.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전형에도 사실은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건 교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을 반대네요. 보면 네. 종합 전형에 이제 또 교과를 또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원래 그 전형을 짤 때 기본이 이제 교과가 50%가 넘으면 교과 전형으로 보고 교과가 네. 50%가 되지 않으면 종합 전형으로 봤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함으로써 자기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전형을 설계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소개는 해드려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종합 전형 중에서 이 교과를 섞어서 네. 비교과를 조금 보태서 뽑는 전형을 치르는 네. 대학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라고 하는 면접 전형을 네. 갖고 있긴 하지만 네. 또다시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성적 60%를 정량화시키고 면접을 40% 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학교로 몇 개가 더 있는데 건국대학교가 올해 2017 대입에서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KU 자기 추천 전형에 면접 있는 전형 말고 KU 학교 추천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역시 교과 성적을 60% 정량화시켜서 선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몇 개 대학들이 있는데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교과 성적이 조금 좋고 서류가 조금 네. 돼 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쓰기에는- 치르기에는 만만치가 않다 하는 네. 학생들은 이런 전형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형들이 설계가 된 것이 대학이 서류종합평가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대학이 가진 역량이 약간 부족하다고 봤을 때 네. 사실은 다른 전형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넣었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면은 이 아이가 네. 활동한 영역이 많다면 사실은 종합 교과가 전형. 없는 전형으로 네. 가고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그렇죠. 교과가 네. 있는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네. 것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약간 그 학생이 애매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진짜 교과 쪽이 더 합격 가능성이 큰 건지 교과가 없는 쪽이 큰 네. 건지가 애매한 학생인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학생과 또 교사 또 학부모님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전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네. 해볼게요. 이게 엄청 복잡했었거든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생부하고 면접이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교과가 붙거나 안 붙거나 그리고 수능 최저가 붙거나 안 붙거나 이런 그렇죠.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과가 좀 괜찮으면서 활동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예. 네. 또 해주셨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모든 아이들이 지원 자격 없이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대학도 네.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이고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 네. 같은 경우는 학교당 2명의 추천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고려대가 이제 계열별 2명씩 네. 4명의 추천 인원을 네. 뒀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고요. 올해 와서는 이제 경희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네. 추천 인원의 제한을 뒀습니다. 네. 둬서 뽑고 있고요. 표를 보시면 네.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이제 성신여대도 올해는 이제 5명을 또 추천 네. 인원을 뒀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추천 인원을 일부 적용하는 대학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경우 그렇죠. 이제 예.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아이를 추천할 네. 것이냐. 이 그러니까 성적순이 처음에,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학교가 증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류종합평가로 아이를 선발해야 네. 되는데 그 서류종합을 학교가 정확하게 하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교과 성적으로 이제 뽑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네, 생길 네. 수도 있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학교형 추천이 아닌 그냥 가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또 아이들의 고민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선생님, 그런 전형이라 보입니다. 궁금해진 네. 게 있는데요. 이 네. 학교장 추천이라는 것이 당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 현장에서 네.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네.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많이 섞기 때문에 네. 교과 성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네. 학교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 본다면은 네. 높은 과를 쓰겠죠.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경희대를 가고자 내가 준비한 내 전공이 좀 성적 대비 좀 낮은 과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추천받은 아이들이 낮은 과를 갖다가 지원하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애들 말로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추천을 이렇게 인원을 제한했을 때 학교 입장에서 그 인원이 예를 들어 5명이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5명을 다 추천한다라는 네. 가정을 해버리면 그 추천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네. 사실은. 일반으로 가는 것보다 높아질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학교가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한테 여러 개를 추천하는 학교도 있고 또 대부분의 학교는 추천을 제한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순서대로 준다면 네. 오히려 추천이라고 받은 아이가 더 어떤 가지고 있는 자료가 낮으면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선생님들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이 방송으로 제가 학생들도 당연히 이해가 됐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학생이 들고요. 이해된다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정말 줄기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가장 같아요. 네, 학교생활 기록부. 그래서 제가 학교 가니까 이 교과 세부 능력을 비롯해서 한 줄 한 줄 막 많죠. 쓰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선생님도 학생들도 그런 예, 분위기가 예. 됐거든요. 선생님 학교가 유명하다고 하셨으니까 아. 좀 학교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좀 글쎄요, 저희 알려주시죠. 학교가 수시 경쟁력을 확보한 학교라고 소문이 났지만 사실은 그거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네. 먼저 시작했다는 아. 생각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사실 중요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한 관심, 또 학부모의 관심, 아이들의 관심이 이제 커진 것인데 네. 사실은 입학사정관 때서부터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선생님들끼리 연계되는 관계들을 형성해 놨었습니다. 우리 미리 하신 학교에서는. 거네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싶으면은 동아리 선생님과 진로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어떤 쪽 방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네. 또 교과 선생님이 교과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교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쓰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선생님, 한 선생님, 한 선생님이 아이를 따로따로 관찰한 내용을 각각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를 놓고 이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과 관련된 혹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네. 여러 방면에서 같이 통일돼서 아니면 연결해서 쓰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런 작업을 몇 년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조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이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또 지원 학과 관련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협업 플레이가 지금 필요한 네.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 선생님이나 네. 아니면 동아리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네.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의 역할에서의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많이 커졌어요. 예, 저희가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왔을 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는 선생님이 네, 최고의 선생님이었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널리 확대가 되면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아, 예, 맞아요. 기록하는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맞아요. 최고의 선생님인 네. 거죠. 그래서 교사의 목적이 관찰과 기록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교과와 네. 담임과 진로 교사가 함께 연계해서 뭐 그렇게 썼던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이렇게? 네, 있죠. 예, 예를 예. 들어 본다면 네.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네.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중국 문화에 관심이 네.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역사 시간 같은 경우에 네. 뭐 본인이 관심도 있었겠지만 역사 선생님이 네. 관찰을 해보니까 아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중국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라고 나무란 것이 아니라 네. 선생님께서 교과세부 특기사항에다가 이 학생은 중국 문화, 중국 역사, 중국말만 나오면 굉장히 좋아한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갈 과는 중국어와 관련된 과밖에 없다. 네. 라고 세부사항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네. 결국은 동아리 활동과 그다음에 진로 선생님이 써준 내용과 교과 세부사항에 교과 선생님이 써준 그것도 중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네. 역사 선생님이 써준 내용이 연계가 되니까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말 관찰과 기록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기록도 네. 잘해야 되고 네. 관찰도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또, 학교 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말을 바꾸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리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리사요? 네네. 이게 무슨 선생님 뜻이냐면은 예. 네. 3학년 선생님들이 네. 아이를 잘 보내기 위해서 특히 학생부 네. 종합전형 같은 걸 잘 보내기 위해서는 네. 요리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1학년과 2학년 때 선생님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식자재를 잘 만들어서 잘, 올려보내야 그렇죠. 되는 것처럼 그게 다 합쳐져서. 아무리 요리사가 솜씨가 좋아도 식자재가 좋아야지 요리가 잘 만들어지는 것처럼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진로와 관련돼서 연계된 활동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막 책임감이 막 느껴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 종합전형 네. 이후에 이제 학교의 역할이 네.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네. 정리가 좀 학생들 스스로도 이제 스스로의 이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될 텐데요. 물론 저희 입시 한라인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이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지만 간략히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자기소개서는 뭐 글쓰기를 뭐 자랑하는 그런 네.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주평가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고요. 네. 자기소개서는 보조평가 서류이기 네.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을 네.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 그러니까 지원학과 관련한 학습 활동이나 네. 아니면 교내 활동을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어필함으로써 자신의 잠재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면접 역시 학생들한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은 결국 면접인데 네. 뭐 면접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 한라인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를 통과되고 올라온 학생들이 면접을 치른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낸 내용들을 숙지하고 면접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할 때나 그 기본이 되는 것은 학생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정말 숨가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김성길, 유성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형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학생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전략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략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일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우수성과 잠재 역량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수상 경력,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 평가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이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보조 평가 서류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통하여 학생부에 없는 내용 중에서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야 합니다. 면접은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인성과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됩니다. 학생 여러분, 학교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생부하고 면접이 기본인데 동아리 활동 같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개설을 하면 아이가 동아리, 하지만 이제 대학에 입장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 그렇죠. 입장해서 네. 그 많은 인원을 네. 다 뽑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학교당 2명의 추천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고려대가 이인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봄 박범 선생님. 2단계 어떻게 선발을 하거든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